네, 자외선 지수는 햇볕의 과다 노출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예보를 말하는데요. 외출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주의사항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재현 인제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이 무척 더운데요. 네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라고 합니다. 자외선 네네. 지수 매우 낮음부터 높음까지 5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가장 네.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기상청에서 분류한 거에 따르면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또 위험까지 있는데요. 지금 매우 높음이기 때문에 이제 최상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노출이 위험한 그런 수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라는 것, 햇볕을 30분 이상 쬐면은 좀 위험하다는 얘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30분 정도만 노출돼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햇볕이 가장 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예. 꼭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긴 소매 옷과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노출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자외선이 지나치게 노출됐을 때 어떤 네네. 위험한 피부 질환, 말씀하신 이제 붉은 반점, 홍반 현상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홍반 이외에 또 문제가 되는 게 피부 노화가 문제가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노출이 반복되고 장시간 지속이 될 경우에는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피부암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일반적으로 피부색이 검은 사람일수록 햇볕으로부터 보호 능력이 뛰어나고 피부색이 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상식이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피부에서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피부가 좀 검게 보이는데요. 이 멜라닌이 피부가 태양광선에 노출됐을 때 피부 노화나 피부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피부색이 희던 검던 간에 예. 과다 노출이 되면은 피부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자외선 지수가 보통 수준인 날에 오히려 이제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일광욕이 권장되기도 하는데요. 네네. 평소에는 이제 어느 정도 햇볕에 노출되는 게 적정한 수준인가요? 네, 그 햇볕에 노출이 돼야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너무 햇볕을 노출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아주 많은 시간 노출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몸의 한 체표면의 15% 정도가 노출된다는 전제하에 예. 한 10분 이내의 노출이 매일 이루어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10분 노출을 이내. 너무 그럼 적극적으로 그렇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예. 하루 10분 정도의 노출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심을 먹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일광욕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외선으로부터 이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흔히 이제 자외선 차단제, 선스크린을 바르는 게 일반적인데 그 자외선 네네. 차단 지수가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그렇죠. 거를 발라야 좀 효과가 있습니까? 예, 요새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판단이 참 어려운데요. 예. 그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세 단계로 있는데 이것이 플러스가 여러 개일수록 자외선 A 차단 효과가 큰 거고요. 예. 주로 이 자외선 A는 피부가 검어진다든지 노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제일 크고요. 예. 그다음에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는 SPF라고 자외선 차단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10, 15, 30, 50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예. 이것은 자외선 B는 홍반이라든지 피부에 화상을 입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시중에 스프레이나 로션, 젤, 크림 여러 가지 종류의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가습기 살균제 파문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이제 네. 자외선 차단제나 여러 피부 관련 제품을 쓸 때 과연 이게 네.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조언해주고 싶은 그렇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우선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 인정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발라보고 일부를 발라보고 반응을 한번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건강한 피부에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상처가 있는 피부에는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처 있는 피부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예. 특히 요새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 특히 뭐 스프레이 제품 같은 경우나 에어로졸 제품 같은 경우는 코로 흡입되거나 또 입이나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처난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재현 인제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